아니, 연금이 또 오른다고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66세 김영배 어르신. 지난달처럼 자동이체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이번 달 통장을 보니 9천 원이 더 빠져나간 겁니다. 뭔가 잘못된 줄 알았죠. 은행에 갔더니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럽고 속상했던 마음 공감 가시죠? 사실 김영배 어르신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연금이 왜 오르냐, 추가로 뭔가 신청해야 되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 제도 설계와 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일했던 이정철 박사입니다. 은퇴 후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연금 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제도,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새로운 혜택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연금 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설마 내가 해당되겠어? 이렇게 넘기셨던 분들 중에도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해당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 상담해 드린 분 이야기를 해볼까요?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64세 강지현 씨는 자영업을 오래 하다가 폐업한 뒤 나는 연금은 그냥 못 받는 거다 하고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따님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추가납입 제도라는 걸 보고는 엄마도 혹시 대상 아닐까? 하고 상담을 예약하셨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본인의 납입 이력 중 일부가 남아 있었고 여기에 추가로 몇 년치만 납입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거든요. 결국 강 씨는 다시 연금 수급자로 등록되었고 내년부터 매달 13만 원이 넘는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런 정보 공단에서 먼저 전화해 주거나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보내긴 하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마저도 못 받는 분들이 많죠. 게다가 이번 7월 개편에서 새로 도입되는 추가 혜택 대부분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평생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 국민연금은 내가 챙겨야 받을 수 있다. 자동이 아닙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특히 그렇습니다. 공단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신청하고 확인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도들이 바뀌는 걸까요? 크게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계산 기준이 변경됩니다. 2. 가입 대상이 확대돼서 그동안 연금에서 빠졌던 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4. 그리고 이번 개편의 핵심인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추가급여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모르고 지나치면 수백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대부분 중장년층이나 노후 직전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연금은 그냥 10년만 내면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중복 수령 가능한 다른 제도는 없는지까지 따져보면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르게 설계되고 신청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험료가 왜 오르게 됐는지, 누가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내 연금 수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보험료 기준이 바뀐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직장에 다니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미 연금 수령 중인 분들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번 달 국민연금 보험료 정확히 얼마 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동이체 되니까 몰라요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이번 7월부터는 그 자동이체 금액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쉽게 말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소득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각각 정해져 있고 매년 7월에 물가나 소득 변화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원 A씨가 매달 7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상한선인 617만 원까지만 보험료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637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보험료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이 20만 원 올라가면 거기에 9%를 적용해서 1만 8천 원 정도가 더 부과되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이중 절반인 9천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보신 분들 중에 왜 연금 보험료가 늘었지? 하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은 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기준소득 하한액이 39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기준이 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달에 40만 원 미만을 버는 분들도 이제 그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67세 김순희 어르신은 매달 45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셨는데 그동안은 39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가다가 이번 달부터는 40만 원 기준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900원 정도 오르게 됐습니다. 김 어르신은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이것도 오르니까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매달 누적되면 꽤 체감이 크죠. 이렇게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바뀌면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보험료가 조정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계층이 바로 60대 중후반, 즉 수급 직전 세대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버는 분은 더 많이 내게 되고 적게 버는 분도 최소 기준이 올라서 약간 더 내게 된 겁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치는데요. 이번에는 통장에 표시된 액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는 훗날 받을 연금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연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즉 아무리 700만 원 이상 벌어도 상한선이 637만 원이면 그 금액까지만 연금 수령액 계산에 반영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된 보험료 기준이 내가 받게 될 노령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면 내가 받는 연금도 당연히 올라가는 건가요? 답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액은 단순히 보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입기간, 납입한 총액, 그리고 수령 시점까지 모두 반영돼서 계산되거든요. 먼저 기본적인 구조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분들이 만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수령 시점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이 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원래 받을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연금 수령을 미뤄서 그만큼 더 많이 받는 제도도 있죠. 먼저 조기 수령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조기 수령을 하려면 몇 가지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완화돼서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령을 앞당기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보통은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 정도 감액,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 정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고 생활이 빠듯해서 연금이라도 당장 필요하다. 이런 경우엔 조금 줄어들더라도 빨리 수령하는 게 오히려 나은 선택일 수 있죠. 실제로 충남 아산에 사는 63세 안종기 씨는 조기 수령을 선택해서 62세부터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원래는 65세부터 매달 7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서 현재는 약 50만 원 정도를 매달 수령하고 계시죠. 돈이 줄긴 했지만 지금 이 돈이 없으면 병원비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연기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수령을 일부러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건 어떤 분들께 유리할까요? 바로 경제활동을 늦게까지 이어가는 분들입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굳이 연금을 빨리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대신 조금 늦게 받되 더 많이 받자는 전략이죠. 2025년 개편에서는 이 연기연금 제도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액 연기나 전액 수령처럼 선택지가 단순했는데 이제는 일부만 연기하고 일부는 바로 수령하는 방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홍성의 66세 박창호 씨는 내가 지금도 주말마다 아들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 연금은 조금 늦춰서 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70세까지 연기 신청을 하셨고 그 덕분에 원래 매달 80만 원이던 연금이 약 36% 증가한 108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선택은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나이만 되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언제 받을지,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신청할지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쳐선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모두 신청해야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연기해 주거나 조기 수령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수령 시점 조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만 적용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65세 지나고 나니까 연금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자동 수령이 돼서 원래라면 연기해서 더 받을 수 있었던 걸 놓쳤대요. 이렇게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나이가 다가오기 6개월 전부터는 한 번쯤 꼭 상담이나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험료와 기간뿐 아니라 수령 시점 선택이 매우 큰 변수가 됩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적용 방식이 유연해졌고 그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지금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내 순서니까 그냥 받는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수령 전략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애초에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내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변화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건설 근로자, 일용직, 단기 근무자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나는 그냥 하루 이틀 일하는데 연금까지는 안 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현장별 계산 방식에서 사업장 단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A 공사장에서 하루, B 공사장에서 이틀 일하면 각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이틀밖에 안 일했으니 연금 가입 안 해도 되겠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건설 현장이라면 한 달 동안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짜를 전부 합산해서 월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는 월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일한 일수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동안은 몰랐거나 빠져나가던 연금 가입자들도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철근 작업을 하시는 61세 윤정수 씨는 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나는 일주일 일했는데 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지? 알고 보니 같은 건설사 산하의 두 현장에서 각각 3일, 4일 일하셨고 그게 사업장 단위로 묶이면서 합산 7일 이상이 되어 자동 가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일한 내역이 추가되어 결국 8일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예전 같으면 이런 근무 형태는 놓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공사장마다 관리가 따로 되고 일한 날짜도 따로 계산되다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채 몇 년을 일하고도 수급권을 못 갖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편은 그런 사각지대를 줄이고 숨어있는 자격자들을 끌어내기 위한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입 대상이 확대된 걸 왜 알아야 하느냐? 이제는 가입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해 드린 부산의 58세 하정숙 씨는 청소도우미 일을 10년 가까이 하셨지만 국민연금 가입 내역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나는 하루 4시간씩 일하고 건물도 다 달라서 해당이 안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분도 사업장이 같은 관리회사로 묶여 있어서 이번 개편 이후 가입 대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내가 연금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도 실제로 자격이 생긴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단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단기근무자의 고용 정보는 사업주가 늦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내 연금 가입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것,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지사에 방문해서 본인의 납입 내역과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일한 게 연금에 반영 안 됐네? 하는 걸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납입 내역이 중간에 끊긴 걸 모르고 10년을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가입이 누락된 몇 개월만 보완하면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걸 몰라서 그냥 넘기면 훗날 연금 수급 조건에서 납입 기간 부족으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금이 나와 상관없는 제도가 아니라 한 달에 며칠만 일해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7월부터는 1. 사업장 단위로 근무 일수를 합산해서 가입 대상이 결정되고 2. 월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일수와 상관없이 자동 가입되며 3. 누락되거나 빠진 가입 내역은 본인이 확인해서 수정 요청해야만 한다는 것.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렇게 가입된 국민연금 자격을 기반으로 새롭게 신설된 추가 혜택, 즉 추가 납입과 추가급여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입 기준이었고 이제부터는 그 가입자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지 어떻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연금 가입 기준이 바뀌면서 그동안 국민연금에서 벗어나 있던 분들도
다시 포함될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된 추가급여 제도,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추가납입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연금을 못 받았던 분들도, 혹은 아주 적게만 받고 있던 분들도 조건을 맞춰 다시 자격을 얻거나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꼭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인천 서구에 사시는 65세 김정혜 어르신은 한동안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시기가 있었고, 그 기간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9년 8개월로 짧게 끝나 있었습니다. 10년을 못 채워서 나는 그냥 연금 못 받는 거구나 하고 포기하고 계셨죠. 그런데 상담 중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7월부터는 추가납입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2개월만 더 납입하면 다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김 어르신은 너무 놀라셨죠. 2개월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한 뒤 다시 노령연금 수급자로 등록되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11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계시고요. 이처럼 딱 몇 개월만 납입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데도 그걸 몰라서 몇 년, 몇십 년을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 개편은 그런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취지로 마련된 겁니다. 그럼 누가 대상이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 기존의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못 채워서 탈락한 분들. 2. 연금은 받고 있지만 납입 기간이 부족해서 수령액이 적은 분들. 3. 실직, 폐업,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시기가 있었던 분들. 4. 이전에 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 않고 넘긴 분들. 이 네 가지에 해당된다면 추가납입 또는 추가급여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조건이 맞아도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추가급여 신청 메뉴를 찾으신 뒤 본인 인증을 하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추가납입 신청서 또는 추가급여 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 신청.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절차가 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서, 추가납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자의 하남가 필요합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 전화하거나 지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하나, 가족 중에 추가급여 대상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국민연금 가입 기록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추가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니 가족 대리 신청 방법도 꼭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급여 신청 후 승인되면 월 연금 수령액이 바로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 정도 차이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 받게 되면 누적 금액은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제도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안내문 오면 챙기려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네요. 이미 연금 받고 있는데 이런 거 또 신청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추가급여 제도는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제 이어서 이 추가급여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절차와 준비 서류, 자주 생기는 실수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급여 제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냐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아주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고 실수하면 한참을 돌아가야 하거나 혜택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절차를 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가입기간, 납입총액,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추가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자격 확인 과정에서 얼마나 더 납입해야 하는지, 현재 상태로는 수급이 가능한지, 추가 납입 대상인지 아니면 추가급여 대상인지가 판단됩니다. 준비 서류 확인. 자격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서, 지사에서 발급 가능, 추가 납입을 입증할 자료, 과거 경력이나 경력 단절 사유, 실직 기간 등이 필요할 수 있음. 특히 과거 납입 공백 기간이 있는 분들은 공단에서 별도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단 콜센터 1355 또는 지사 직원과 먼저 통화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앱. 신청은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 메뉴 클릭 추가급여 추가납입 신청 항목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서류 제출. 2. 모바일 앱 신청. 스마트폰에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로그인 추가급여 신청 메뉴에서 절차 진행. 요즘 어르신들도 자녀 도움받아 이 방식으로 많이들 신청하시더군요. 3. 방문 신청. 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이 방식은 특히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싶은 경우,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자격이 맞는지 서류에 누락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보통은 신청 후 23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빠르면 그 다음 달부터 연금액이 조정되거나 신규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신청자가 몰리는 시기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가급적 78월에 몰리지 말고 미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 1. 신청만 하면 바로 연금이 나오는 줄 아는 경우. 자격 조건이 맞아야 하고 공단 심사 후 확정됩니다. 2. 주소지 변경을 안 해 공단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3.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대신 신청하려다 위임장 없이 되돌아오는 경우. 대리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준비하세요. 4. 앱에서 신청했지만 서류 제출을 빠뜨린 경우. 온라인 신청도 서류는 반드시 업로드 또는 우편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추가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7년간 식당 주방일을 하시다 경력 단절이 된 어머니, 농사일로 자영업 신고 없이 일하신 아버지, 오래전 회사에 잠깐 다니다 그만둔 배우자, 이런 분들도 가입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던 분들, 신청 시기를 놓쳤던 분들, 그리고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넘겼던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와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손해, 그리고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비교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마지막 확인 시간입니다. 그럼 결국 나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담 마무리쯤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신청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2달만 더 냈더라면 62세 강재우 씨의 아쉬움.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2세 강재우 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9년 10개월을 일했는데 사정이 있어 퇴직 후 연금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공단에서 해당 내용을 6개월 전 이미 안내했지만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 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것. 결국 강 씨는 기회를 놓쳤고 지금은 다시 자격을 얻기 위해 더 긴 기간을 납입해야 합니다. 2달만 일찍 알았어도 10년 채우고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은 한두 푼이 아닙니다. 매달 예상 수령액이 13만 원 정도였으니 연 156만 원, 10년이면 1,56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이죠. 사례 2. 신청서 한 장으로 9만 원이 늘었습니다. 67세 조인숙 씨. 서울 중랑구에 사는 67세 조인숙 씨는 이미 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매달 약 43만 원 정도였고 그게 전부인 줄 아셨죠. 그러던 중 복지관 연금 설명회를 듣고 혹시 나도 추가급여 대상이 아닐까?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 5년간 소득이 불안정했던 시기에 국민연금이 비정상적으로 납부되었던 기록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정리하고 추가납입 신청을 하면서 수급액이 조정된 겁니다. 결과는 매달 9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0년 기준으로 보면 1,080만 원, 이전에는 몰랐던 돈이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게 된 거죠. 조 씨는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내가 몰랐던 권리를 되찾은 느낌이에요. 사례 3. 아버지도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한마디가 바꾼 노후. 전북 전주에 사는 34세 박지현 씨는 본인의 연금 조회를 하다가 우연히 아버지 이름으로 된 가입 이력이 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60대 후반인데도 나는 국민연금 같은 거 안 해봤어라고 단언하셨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4년간 택시회사에 다니시면서 회사 측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이 납부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박 씨는 아버지와 함께 공단을 방문했고 과거 기록을 토대로 추가납입 6개월을 하자 연금 수급 자격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매달 8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 중이시고 용돈이라도 아껴 쓸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이 사례처럼 가족 중에도 자격이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달 5만 원, 10만 원이 단순히 커피값, 식비 정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연금은 단기적인 돈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을 꾸준히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결국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2025년 7월 개편은 이런 누락된 자격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내 연금 가입 이력 납입 기간과 금액 확인. 추가급여 또는 추가납입 대상 여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방문으로 확인. 가족 중에 자격자 있는지 자녀, 부모, 배우자 등 함께 조회. 국민연금은 내가 모르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공단도, 지자체도, 정부도.
기본적인 안내문 외에는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한 번만 확인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연금이 내 노후 자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휴대폰으로 내 연금 알아보기를 검색하시고 여러분의 연금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정철 박사였고요. 다음에도 더 중요한 국민연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